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5장.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엄마, 아빠, 이모, 그리고 나, 우리 4사람은 당연히 쉐이크 교회에 갔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갔다. 솔로몬은 읍내와 집으로 오가는 내내 마차를 끌었다. 정말 화창한 일요일이었고 모든 게 완벽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예배 볼 때 남몰래 베키 테이트를 훔쳐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친구 이름인가 봐. 사람. 물론 베키는 나를 볼 수 없는 자리였다. 그날 오후에는 핑키와 함께 태연아 아저씨네 땅과 우리 땅이 나누어지는 산등성이까지 산책을 했다. 행주치마와 마주친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당장은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거기에 가면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4월이 좋은 점은 여기저기에 작은 개울이 생긴다는 거다. 가문비 나무가 울창했던 곳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눈이 남아 있었고 땅은 여전히 겨울처럼 꽁꽁 얼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몇 군데뿐이었다. 거의 모든 땅이 환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땅은 부드러운 갈색으로 변하며 새싹 틔울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핑키가 낙엽을 뒤적거리다가 지난 가을에 떨어졌던 호두를 찾아냈다. 분홍빛 작은 코로 킁킁거리며 한동안 냄새를 맡더니 이빨로 껍질을 까려고 했다. 하지만 껍질은 까지지 않았다. 핑키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간 건 아니었다. 나는 평평한 바위에 호두를 올려놓고 돌멩이를 내리친 다음 알맹이를 핑키에게 먹였다. 우리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며 호두 몇 알을 찾아냈다. 핑키는 호두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가 호두를 깨려고 멈춰설 때마다 바위에 코를 대고 기다렸다. 겨울 하나는 폭이 한 뼘밖에 안 됐지만 물살은 빨랐다. 해마다 봄이면 즐겨 만들었던 것을 만들기에 딱 좋은 것이었다. 핑키, 너 물레바퀴 본 적 있니?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잘 지켜보라고. 나는 두 갈래로 뻗은 나뭇가지 2개를 주워서 갈래가 난 쪽을 위로 한 채 개울 양쪽 진흙에 하나씩 질러 박았다. 축이 잘 돌아가도록 양 갈래 사이에 각각 진흙 한 줌씩을 올려놓고 참피나무 축을 그 위에 얹었다. 그럼 축이 뭔지 알아? 아니.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그 중심 있지 가운데. 그걸 네. 축이라고 불러. 바람개비 같은 거 딱 있으면 가운데 잡는 거 있잖아. 그 축이야. 그런 다음 가느다란 널빤지 서너 개를 구해서 참피나무 축에 끼워 넣었다. 작은 판들이 물에 다 돌아가게끔 양쪽에 있는 나뭇가지 진흙 깊숙이 찔러 넣자 마침내 물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겨울의 힘찬 물길이 물레바퀴를 신나게 돌렸다. 핑키는 잠시 물레바퀴를 지켜보았지만 호두에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핑키는 확실히 내 돼지였다. 내가 갈색 가문비 나무 잎이 수북히 쌓인 곳에 누워있는 동안 핑키는 혼자 잘 돌아다녔다. 하지만 한 번도 멀리 가진 않았다. 옆으로 뉘어놓은 통을 있는 힘껏 걷어찼을 때 굴러갈 수 있는 곳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 번은 조금 먼 곳까지 갔는데 호두나무 위에 앉아있던 커다란 까마귀가 갑자기 까까하며 울부짖자 화들짝 놀라서 꾀꾀거렸다. 그리고는 귀신이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황급히 내게 달려왔다. 핑키는 사방에 온통 침을 튀겨대며 내 품에 안기고 나서야 꾀꾀거리기를 멈췄다. 나는 핑키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돼지였다. 까마귀한테 혼쭐 난 핑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레바퀴 근처 물가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다가 개구리를 밟을 뻔했다. 개구리가 갑자기 펄쩍 뛰자 핑키도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개구리가 핑키를 놀라게 한 건지 핑키가 개구리를 놀라게 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개구리란 놈은 한번 팔짝 뛰고 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다. 앉아있는 법이다. 그놈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치 핑키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핑키가 용기를 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서자 개구리가 다시 팔짝 뛰었다. 핑키는 조금 뒤로 물러날 뿐 이번에는 펄쩍 뛰지 않았다. 조그만 개구리를 달아날 만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핑키가 계속 쫓아가자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며 달아났다. 꽤 볼만한 광경이었다. 개구리가 핑키만 생각하고 바쁘게 달아난 건 커다란 실수였다. 나무 위에 앉아 술래잡기 놀이를 지켜보던 늙은 까마귀를 깜빡 잊은 것이다. 똑똑한 까마귀는 먹잇감을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커다란 검은 돌멩이처럼 호두나무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발로 게을물을 튕기며 내려앉아
개구리를 날카로운 부리로 한 번에 물었다. 급소를 정통으로 본 것이다. 핑키가 깜짝 놀라 펄쩍 뛰을 즈음 개구리는 이미 하얀 배를 뒤집은 채 까마귀 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꽤 맛있었을 것이다. 나도 여름이면 황소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구워 먹은 적이 많기 때문에 잘하고 있었다. 뒷다리 많이 나 개구리 뒷다리. 살이 되게 많아. 닭고기처럼 개구리도 먼저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구리 고기는 진짜 미끈미끈하다. 그리고 개구리는 뒷다리만 먹을 수 있다. 앞다리는 그냥 닭에게 던져줘야 한다. 뒷다리밖에 못 먹는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한 번은 아빠랑 개구리 사냥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다. 아빠, 왜 뒷다리만 먹어야 돼요? 앞다리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한다. 로버트, 그럼 이렇게 해보렴. 큼직한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친해진 다음 뒤로 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다면 앞다리도 뒷다리만큼 통통하게 살이 찔 테니 먹을 수 있을 게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시킨 대로 해보았다. 다음날 웅덩이로 나가서 커다란 황소개구리를 잡아 아침 내내 뒤로 뛰는 법을 죽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래야 앞다리에 통통하게 살이 오를 테니까. 하지만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개구리는 단 한 번도 뒤로 뛰지 않았으니 말이다. 1년이 가도 좀처럼 웃지 않는 아빠가 그때만큼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핑키에게 다 해줬다. 핑키가 아빠만큼 즐거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핑키야, 어때? 저녁 식사로 개구리 한 마리 먹어볼래? 핑키가 좋다는 듯 우스꽝스럽게 생긴 작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물레바퀴를 그냥 내버려두고 산등성이를 내려와 웅덩이로 향했다. 거기는 물레바퀴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물레바퀴는 재밌어서. 되게 재밌어. 딱 물에 넣으면 막 돌아가니까 내가 만든 대로. 해보고 싶다. 한번 나중에 해보자. 우리는 물레바퀴를 그냥 내버려두고 산둥성이로 내려와 웅덩이로 향했다. 거기에는 내가 뒤로 뛰는 법을 가르치려고 개구리를 잡았던 곳이다. 개구리가 많은 곳이라서 이번에도 개구리를 잡아 핑키에게 뒷다리 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웅덩이에 다다르자마자 돌덩이를 뒤집으며 개구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핑키는 내가 돌덩이와 물풀을 뒤지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더니 자기도 직접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듯했다. 물가의 돌멩이 사이로 작은 코를 쳐박더니 단번에 뭔가를 찾은 것 같았다. 뭔가가 핑키 위로 펄쩍 뛰어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개구리가 아니었다. 핑키가 비명을 질러댔다. 집게발 한 마리가 핑키의 꼬를 꽉 물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말콤 선생님은 그걸 가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놈한테 발가락을 한번 물려본 사람이라면 집게발이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핑키 코를 물고 놔주지 않는 집게발은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나는 그놈을 확 잡아채서 연못으로 던졌다. 그래도 핑키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코를 제대로 물린 게 분명했다. 핑키와 나는 다시 높은 산등성이로 올라가 테너 아저씨네 농장을 굽어보았다. 모든 게 풍요로워 보았다. 길게 늘어선 헛간에는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하얀색 울타리는 오솔길 따라 쭉 늘어져 있었다. 커다란 하얀 집 옆으로 조그만 초원이 펼쳐졌다. 그곳에서 행주치마와 쌍둥이 송아지가 노을고 있었다. 행주치마를 보기만 해도 팔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아직 상처에는 실밥이 남아 있었다. 아마 상처는 내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엄마는 실밥을 뜯어낼 때가 되더라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나는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다. 꿰맬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실밥을 뽑을 때 역시 아플 테니 말이다. 팔에 박혀있는 실밥을 어떻게 빼내는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살을 조금 찢어 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보브와 비브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혼자 바라보는 게 꽤 재밌었다. 보브는 내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내 진짜 이름은 로버트 팩이지만 보브라고 불릴 때가 많았다. 제이콥 헨리도 나를 보브라고 불렀다. 내 이름은 로버트 로저스를 본따서 지은 거다. 근방에서 인디언을 물리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죽었지만 당시 버몬트나 뉴욕주에 살고 있던 이로커이 인디언들은 로버트 로저스 소령만
소령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그가 토박이 쉐이커 교인이라는 말도 있다. 아빠랑 나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쉐이커 옷을 입지 않았다. 대체로 인디언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사슴 가죽으로 만든 셔츠와 바지만 입었다고 한다. 로버트 로저스 소령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얼마나 유명한지 호수를 건너 티론데로가로 가다 보면 그의 이름을 딴 커다란 바위가 있을 정도다. 언젠가 인디언들이 조지아 호수 서쪽으로 로버트 소령을 바짝 쫓아왔을 때 소령이 그 바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인디언들을 따돌렸다고 했다. 말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 소령은 그 일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한다. 핑키, 내 이름이 로버트 로저스 소령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는 사실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너처럼 쉐이커 교인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핑키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고사리 덤불을 이리저리 쑤시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로버트 로저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로버트 소령이 그렇게 도망쳤단다? 핑키, 물론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렇게 도망칠 필요가 없었지. 뒤돌아서서 1대1로 싸워서 마지막 인디언까지 죽일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모두 바위 아래로 내던질 수 있었을 거라고. 로저스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 밑으로 말이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는 로버트 로저스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죄다 할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로버트 소령이 얼마나 인디언을 싫어했는지 알려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가 인디언을 모두 싫어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근방 인디언 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로버트 소령을 닮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로버트 소령을 꽤 좋아했다. 어쨌든 로버트 소령은 멋진 사람임에 확실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게 자랑스럽다. 이제 가자, 핑키. 일할 시간이야. 너랑 데이지랑 솔로몬에게 먹이를 줘야 해. 빨리 집에 안 가면 큰일 나. 아빠한테 혼난단 말이야. 허드렛 일은 내 임무지. 아빠 임무가 아니거든. 나는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산등성이를 달려 내려왔다. 핑키가 제대로 따라오나 궁금해서 뒤돌아보았다.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북쪽 초원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개울가까지 달렸다.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냥 뛰어올랐다. 공기를 가르며 건너편에 사뿐히 뛰어내렸다. 핑키는 한 번에 뛰어넘지 못했다. 하지만 화가 난 것처럼 빠르게 물살을 헤치며 건너왔다. 발굽을 내디딜 때마다 은빛 물방울이 이리저리 튀어올랐다. 빨리 와라! 엄마가 헛간 앞에서 외쳤다. 헛간 안 데이지가 있는 따뜻한 병 옆에는 건초더미로 만든 보금자리가 하나 있었다. 보금자리 안에는 우리 고양이 미스 사라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들어있었다. 한 마리는 자기 엄마처럼 반점이 있었다. 이 녀석이 살아남는다면 암놈일 것이다. 순놈 전박이는 모두 죽는다. 또 한 마리는 호랑이 무늬가 있는데 이놈이 제일 큰 놈이 되고 싶다. 다른 한 마리는 등과 뒷다리에 황갈색 줄이 있고 나머지는 새하였다. 녀석들은 보기에도 3남매 나왔다. 미스 사라도 그 사실이 아주 기분 좋은 듯 보금자리 안에 누워서 쉴 새 없이 야옹거렸다. 마치 목구멍에 모터가 달려있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 3마리는 우유로 촉촉히 젖은 코를 어미 배에 파묻고 젖을 빠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 봐라, 핑키야. 나는 핑키가 사라와 새끼들을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며 말했다. 그러자 엄마가 말을 받았다. 고양이가 새끼를 아무리 여러 번 낳아도 볼 때마다 신비롭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